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홍대 부동산 금융이 파탄나 준공 전역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홍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업 전체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홍다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기업은 롱창중고입니다. 롱창중고에 대해 아파트를 도로 가져가고 돈을 돌려달라. 이 회사는 허위 광고를 해왔다는 문구를 차에 붙이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롤스로이스, 벤츠, BMW, 캐딜락에 항의 문구를 붙이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아니라 제법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회사 CEO 순홍빈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제2의 홍다로 불리는 롱창중고도 중국 전역에서 난리통입니다. 부실하게 지은 아파트로 사기를 당했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사람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홍다부터 부동산업계가 도미노 효과로 줄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롱창중고에 투자한 사람들도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49위엔 55전 하던 주식이 몇 달 만에 6위엔 26전으로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이 720억 홍콩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부채는 1조 100억 홍콩 달러에 달했습니다. 홍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칭다오에 있는 롱창중고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름은 롱창 웨이돌리아원 빅토리아 베이비다. 성공의 아파트 단지명은 이처럼 서구식으로 짓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구에는 빅토리아 베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고 단지가 칭다오 해변가하고 입지도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공공 면적도 30%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46%에 달해 개인 면적이 상당히 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짓기도 엉터리로 지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화장실 문도 변기에 걸립니다. 또 바닥은 습기로 들떴고 벽지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입주할 때 계단은 시멘트 위에 아무것도 덮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시멘트 계단도 발로 문지르면 그대로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정의 조경은 잔디가 아니라 초록색 비닐 카펫이었습니다. 채무 위기에 빠져 제대로 지을 수가 없다는 건데 비싼 값에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가 이러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중공 부동산 기업들은 채무 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붉은 경고등을 보면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채율 70%가 다소 경미한 레드라인, 그 다음이 부채율 100%, 가장 심각한 단계가 현금이 단기 채무보다 부족한 단계로 홍다가 여기에 속합니다. 앞서 언급한 롱창중고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기업이 컨트리 가든 삐꾸이유엔입니다. 이 업체는 말레이시아 포레스트 시티에도 진출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부동산 업체입니다. 롱창중고와 컨트리 가든까지는 옐로우로 분류됩니다. 이보다 심각한 기업이 그린랜드 루이띠지투안입니다. 이는 타이완의 관젠스카라는 프로그램에서 분석한 건데 중공 부동산 부실 랭킹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루이띠 집단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루이띠 집단은 홍다 이상으로 유명한 부동산 그룹입니다. 1992년에 설립된 루이띠 그룹은 2014년 포춘의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268위로 랭크된 회사입니다. 중국 내 기업 순위는 40위였습니다. 당시 영업이익은 640억 달러, 총 자산액은 760억 달러나 됐습니다. 부동산 판매 실적은 무려 2115만 평방미터, 판매 금액은 380억 달러였습니다. 해외로도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업 영역도 다각화해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금융, 지하철 건설 등도 벌였습니다. 중국 내 29개성 자치구의 80개 도시에서 주택 등의 사업을 벌였고 해외로는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4개 대륙 9개국 13개 도시로 진출했습니다. 해외 정관계에 많은 인사들과 접촉했고 현지 매체들의 눈길도 끌었습니다. 또 홍콩에는 루이띠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투자를 가속화했습니다. 루이띠 집단도 부동산 불황에 따라 큰 침체에 빠졌습니다.
헝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직원의 40%를 감원했거나 감원할 예정이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40% 감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후베이 우한 똥후가오 신구에 짓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8개월이나 됐습니다. 우한뿐만 아니라 중공 전역의 리디그로 공사장에는 철근이 녹슬어가고 있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분양 현장 곳곳에서 입주민들의 시위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정도가 심한 게 그리 리얼 에스테이트, 거리 띠찬입니다. 거리 띠찬의 모 회사는 거리 띠엔치입니다. 동밍주라는 이가 CEO인데 에어컨,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가전업체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거리 띠찬이 부실화되자 모기업인 거리 띠엔치의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중공에서 부동산 위기가 단순히 부동산에서 끝나지 않고 산업 전반에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보통 중공의 재개는 누가 어렵다고 하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2017년 왕제린의 완다그룹이 재무위기에 처했을 때 텐센트, 수닝, 징동, 롱창, 헝다 등은 베이징에서 협의를 갖고 340억 유엔어치의 완다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윈의 알리바바도 46억 8천만 유엔을 투자해 완다 시네마의 2대 주주가 되게 됐습니다. 2017년 완다 송년회에서 왕제린 회장은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면서 맹우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왕제린과 달리 헝다의 슈자인은 지금 누구에게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반강제로 경영 일선에서 밀려난 데다 시진핑의 눈치를 보느라 누가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닙니다. 슈자인은 시진핑에게 아주 단단히 찍혔습니다. 슈자인이 사무실에 걸 현액 사진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야심이 대단합니다. 허시 제왕의 혈맥이 가정과 국가를 품는다. 그 이미지를 중국에 도장 찍듯하니 탁월함이 이를 데 없다. 경계를 넘는 성취는 그 목적이 원대하다. 늠름하게 우뚝 선 인생. 큰 그릇은 하늘이 냈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황제를 칭할 정도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물이 슈자인입니다. 시진핑이 이를 봤다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슈자인의 배경은 만주적 황실 정치인에 빗대 경친왕으로 불리는 정칭홍으로 집약됩니다. 최근 뉴스의 주인공이었던 인물들 모두가 한통속입니다. 의문사한 전 재정부장 진런칭부터 짜오웨이, 마윈, 정칭화의 조카로 부동산 재벌인 정바오바오, 작년에 회사가 거덜나다시피 한 화롱자산관리공사가 다 엮여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슈자인의 사진입니다. 정협위원으로 수년 전 양회에 참석하다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는 사진입니다. 에르메스 허리띠가 카메라에 포착돼 이때 그에게 붙은 별명이 피다에꺼, 즉 벨트 형님입니다. 또 헝다의 모든 것은 당이 준 것이란 그의 명언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입장은 그 당이 어느 당이냐, 이제 공산당의 주인은 나니까 다 토해내라, 이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여일 동안 사라졌던 짜오웨이가 9월 14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향인 안후이성 우후에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쓴 채 이동통신사 사무실에서 뭔가 수속을 하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연예인의 모습이 아니라 상의는 보라색 티셔츠에 하의는 초록색 계통의 반바지 차림입니다. 짜오웨이는 자기를 알아보며 반겨주는 통신사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에도 응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지워지는 순간 사라졌지만 큰 화를 당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그녀는 말을 극도로 삼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저장성 닝포 삼성중공업과 관련해 중화권 일각에서는 철수할 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등 기여한 바가 많은데 철수한다고 하자 타도 대상으로 삼으면서 아우성 치는 게 맞느냐는 여론들입니다. 또 이런 사태는 예전부터 조짐이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공에 진출해 있었던 롯데는 현지에서 희망소학교 지어주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는데 시골 낙후된 마을에 제대로 된 소학교를 지어주는 공익 캠페인이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학용품도 제공하는 등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자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 반환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학생들이 한국 제품 보이콧은 나부터 시작한다. 사드를 반대하고 우리 중화를 사랑한다. 롯데도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